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35회 공인중개사가 시험이 모두 끝나고 각자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두 결과로서 갈리면서 각자 거기에 맞는 새로운 또 인생 준비 도전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다시 어쨌든 35회 시험은 끝이 난 것이고 결과가 어땠던 간에 다시 또 36회는 시작됩니다. 새롭게 이미 시작이 된 거죠. 모든 학원 강의가 지난 월요일부터 아마 다시 기초반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또 소중한 한 해 스타트하는 모든 개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롭게 초시생으로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전 제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공인중개사 시험 관심 있어요 하고 구독만 하고 이렇게 눈팅만 하셨다가 나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래요 하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이제 새롭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본격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35회 도전을 하셨지만 안타깝게 좀 아쉽게 도전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지 못해서 불합격의 승잔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안내를 드리는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 곧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 2025년에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늘 그랬듯이 시험 일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것은 곧 36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1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아시겠지만 모든 분들이 느끼시듯이 막상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굉장히 빨리 그리고 너무도 허무하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 시간은 항상 빠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거를 미리 아시고 미리 처음부터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첫 단추, 그 첫 단추 시작하는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목표 선택입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은 목표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동차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시지만 이 시험은 무조건 요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맨 왼편에 동차, 그리고 1차만 하시는 분, 그리고 올해 시험 35회에서 1차 합격하고 2차가 남으신 분, 네, 전략적으로 1차만 치셨거나 2차까지 같이 봤는데 1차는 합격하고 2차가 안 되신 분, 그래서 2차를 준비하셔야 되는 분, 이렇게 세 부류가 갈립니다. 자, 준비 기간을 보시면은 초시생은요, 지금 당장 기초반부터 바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낯설고 전체 1차 2과목과 2차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시험 과목들이 부동산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과목이 모두 법 과목입니다. 법 과목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법학을 전공해도 100%다 경험하지 못한 과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법 자체가 생소하십니다. 법하고 마주칠 일이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용어도 낯선 거를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암기를 하고 또 나중에 결국 문제 풀이까지 가기 위해서는 6과목이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 지금 12개월이 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6과목에 2달씩, 그러니까 각 과목당 2달씩 밖에 여유가 없는데 막상 공부하면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할 겁니다. 그래서 초시생은
12개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셨다면 바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이 영상을 좀 늦게 보셨다고 해도 최소 기초반 2개월, 기본반 2개월, 심화반 2개월씩의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강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 기초반을 놓치셨더라도 1월부터 시작하는 기본반부터는 꼭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혹시 이 영상을 한두 달 늦게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바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수생들, 작년에 동차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셨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를 또 다시 시험을 치실 걸 결정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최소 8개월 이상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8개월이라고 하면은 심화반부터가 아마 될 겁니다. 심화반 기준이면은 기초 2달, 기본 2달, 심화 2달이라고 봤을 때, 또는 그보다 약간 학원별로 기간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3월이 될 텐데, 3, 4, 5, 6, 7, 8, 9, 10, 총 8개월이거든요. 최소 3월부터는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3월부터도 아니고, 그 4개월 동안, 지금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그 내용들을 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놓치지 말고 연속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분들, 점수가 잘 안 나오셨던 분들, 점수가 낮게 나오셨던 분들, 기대보다 점수가 많이 낮으셨던 분들은 초시생과 똑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고요. 가운데 1차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6과목이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빡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도 많이 없고요. 밑에 또 어떤 분들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또 설명을 하겠지만, 시간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나는 내년에 1차만 보겠습니다 하면 상대적으로 딴 분들에 비해서 시간은 널널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초시생은 6개월 이상, 재수생도 4개월 이상 잡으셔야 되고요. 평균 50점 정도 나오셨던 분들은 4개월 정도 이상만 확보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단절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새로 공부하시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가거든요. 특히나 공인중개사법 그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부터 준비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재수생들은. 그러면 똑같이 남들하고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나는 이론 강의는 따라가지만 올해 공부했었던 그 계산 문제도 하루에 하나씩 해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매번 반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아무 문제나 보여줘도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달달달달 하시면 사실 상대적으로 부동산 학교는 점수 높게 나올 거고, 그러면 민법이 다소 좀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 부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민법에 자신 있으신 분은 민법을 좀 더 깊숙하게 잔뜩 파놓으시면 민법에서 고득점을 받아서 올해 학계로에서 조금 점수가 좀 부족해도 무난하게 1차를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2차를 준비하신 분, 올해 1차를 합격하신 분이겠죠. 2차만 남았는데 이 4과목이잖아요. 이번에 시험을 쳤을 때 평균 50점 전후가 되신다고 하면은 6개월 정도 이상만 준비하시면 나머지 10점 정도는 충분히 커버해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단이 있으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건 정말 최소한으로 잡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내가 50점도 안 나왔다, 저 밑에 점수 나왔다 이러면 최소 8개월, 10개월 정도 잡으시고 공부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간들은 미니멈을 기간입니다. 가급적 저는 12개월 풀리 전부 다 이 영상을 한 달, 2달 있다가 들으시더라도 그 시점부터 곧바로 시작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는 많이 하고 반복할수록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공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방식. 자,
첫 번째 학원입니다. 학원은 주간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도 있고,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독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학원 주간 야간반은, 주간은 그 대상이 주부나 별도 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들,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이 되겠죠. 시간이 많으니까 집중이 잘 되는 주간, 낮에 들으시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 야간은 시간이 좀 없으신 직장인들, 퇴근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학생들 학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와서 공부를 수강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 방법은 밑에 보시면 강사진이 유능한 곳을 꼭 선택을 해 주시고요. 학원 간의 가격 차이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로 내가 그 수업을 다시 복습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게 가능한 곳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강의만 듣고 한 번만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용어가 생소하고 낯선데 한 번 들으면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 복습을 하는 거는 주간인 분은 야간에 그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복기를 하는 게 좋고요. 야간인 분들은 그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말에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른 오전 오다 가다 뭐 이동 시간에 여러 가지 등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배속을 늘려서 할 수 있어요. 들으면은 뭐 처음에는 말이 빠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 유튜브 뭐 재미없고 이러면 아니면 빨리빨리 보고 싶은 사람들 손으로 길게 눌러서 심지어 2배속으로도 듣잖아요. 근데 공부는 2배속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4배속에서 1.6배속 사이로 들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라인 강의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전적으로 학원 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이동이 불가능한 분들이 하시는 거고, 밑에 보시면은 평생 회원으로 하면은 뭐 가격이 좀 더 비싼데, 합격하면은 환불을 해주는 조건이 있는 곳을 가고, 그 학원이 정말 환불을 해주는지, 문제가 없는지, 재정이 튼튼한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나중에 환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가끔 뉴스가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잘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학인데요. 독학은 정말 제일 힘든 방식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어차피 학원에 했던 걸 녹화를 해서 떠서 장소가 다른 곳에서 어디서나 편하게 수업을 똑같은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독학은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옛날에 뭐 정말 쌍팔년도 때라 이렇게 그 신림동 고시원에서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심지어 하물며 요새 신림동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학원을 가거나 하다못해 그 안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할 텐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경제적 여유가 너무 없어서 정말 나는 그런 데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 밑에 보시면은 오직 책만 공부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책도 지양을 하세요. 중고나라나 뭐 당근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 책들을 내놓는 분들이 있는데 참 신기한 게 22년도, 21년도, 20년도 책까지도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완전히 갑으로 가지고 계신 건지, 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애착이 있어서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다 내다 버렸어요. 그냥 막판에. 예.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데 이 오래된 책을 보실 때 만약에 이 오래된 책을 누가 정말 싼 값이나 아니면 무료로 준다고 하면 모를까 가급적이면 책은 최소한 22년, 23년, 24년 거를 최소한 확보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대신 그 업그레이드 되거나 바뀐 내용은 본인이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개정 내용 확인하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무작정 받다가는 다르고 틀리게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버전에 대해서는 유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다만 대세는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소한
2022년도부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구하신다면 그냥 단순하게 보실 게 아니고 유튜브에 들어오면 정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는 무료 강의가 다양하게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학원 강의 뭐 불과 1년 된 거, 2년 된 것들 막 학원에서도 오픈하고 올려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공부 방법 안내해 드리거나 적중을 해 드리거나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잘 엄선해서 강의를 학원 강의 쪽으로 해서 가급적 거기 일단 먼저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교재를 뭐 좀 중고를 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뭐 EBS 방송도 뭐 최대한 활용하면 좋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직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요새 EBS 강의도 이렇게 일반 학원 같이 교재도 돈을 받고 팔고 뭐 이렇게 무료 강의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도 약간 일반 학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수강료가 상대적으로 뭐 일반 학원들에 비해서 저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 기왕이면은 가운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맨 오른쪽 독학하실 것 같으면 그냥 가운데 거 해서 합격해서 환불받는 조건으로 가겠다. 이 각오로 임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평균적으로 1차의 합격률이 한 20%?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합격하는 시험이고요. 1차가 그렇고요. 2차가 23% 정도 그보다 조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네, 내가 악착같이 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점 꼭 합격해서 환불을 받으시는 걸로 가셔야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공부 시간 선택입니다. 공부 이제 뭐 종일 가능하신 분들은 아까 위에서 언급한 뭐 별도의 직업이 없으신 분이나 주부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짬을 일반 회사원이나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자투리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야간 또는 주간, 직장인 뭐 야간 근무하시는 분은 주간에 시간이 남을 거고 주간 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시간이 남을 거고요.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부거나 뭐 돌봄을 해야 되거나 여건이 어려워서 수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시죠.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공부 시간을 이렇게 하시고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주말 공부를 하실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있어요. 시작할 때 난 주 5일이야 공부도 주 5일이야 하고 무조건 쉬시면 안 됩니다. 이틀 중에 하루는 내가 공부를 하고 학원이나 온라인 하신 분들은 복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밀릴 수가 있어요. 밀리면은 그거를 보완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놀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누적이 되고 밀리다 보면 결국에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그 시험을 등록을 해놓고 비싼 돈 내놓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치러 오지 않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죠. 네. 그분들의 이유가 이 누적이 돼서 공부량이 부족해서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끔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단 이틀 중에 하루를 공부를 하고 하루는 쉬시는 패턴을 유지를 하면서 체력도 휴식도 두 마리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공부 장소입니다. 공부 장소는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공부 잘 되는 데서 하시면 돼요. 근데 각각의 장단점을 제가 해본 경험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월 비용이 들잖아요. 한 달에 못해도 최소 뭐 10만 원 초반대에서 뭐 중후반 되는 뭐 좋은 시설들도 있고요. 요새는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나 음료수도 주고 여러 가지 뭐 독서대도 제공하고 충전도 되고 시설 좋잖아요. 그런 데가 워낙 많이 생기고 다양해서 우리나라만큼 그런 시설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 이거는 약간 핑계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경제 여건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로 운영하는
지역 도서관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도 저도 이용을 해 봤는데 이동하는 거리가 일단 좀 내 주위에는 없어요. 항상 내 집 옆에는 맛집도 없고 무료 도서관도 좀 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데 역시나 그래도 또 돈과 시간이 듭니다. 네. 대중교통비와 또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독서실하고 스카와 도서관을 구분해서 비교해 보시고요. 어떤 건지 나은 건지. 왕복 2,500원에 그냥 스터디 카페를 끊는 게 낫다, 독서실을 끊는 게 낫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안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느닷없는 휴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일찍 나가야 되는 문을 닫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도 있습니다. 소음. 학생들이 시험 기간일 때 우르르 몰려오고, 중고등학생들이, 그 다음에 우당탕탕 시끄러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옆 분들이 그 독서실이나 스카하고 다르게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자주 바뀌어서 빌런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뭐 감내하고 난 상관없어 하면은 괜찮지만은, 그게 아니면 기왕 돈을 들인 거는 돈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의 그 이상의 가치를 내가 뽑아내면 된다라는 생각도 좀 보편타당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어떤 것든 간에 나한테 맞는 건 따로 있으니까 절대 무조건 저 1년치 결제할게요 하고 그냥 하지 마시고, 6개월 할게 하지 마시고, 일단 한 달 끊어서 어디든 돈을 들이는 데면 한 달을 끊고 다녀보시고, 정말 나한테 맞고 좋으면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옮기셔야 됩니다. 뭐 남들 요새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나도 스터디 카페 해봐야지 하고 갔는데 뭐 나랑 안 맞아요. 환불 참 그런 게 또, 환불하면 뭐 비하는 건 아니지만 뭐 운동하는 헬스장이나 뭐 이런 데나 독서실이나 뭐 이런 데 일단 약간 서로 얼굴 붉히는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람 사는 거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든 시작하다가 환불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해보고 한 달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원인데요. 학원은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공부를 학원에 가면은 강의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까지 공부를, 강의가 없는 강의실이나 학원 내 따로 열람실 같이 이렇게 만든 공간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공부를 바로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또 이 학원에 다니다 보면은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끼리 되게 갈라지더라고요. 여자분들을 비하는 게 아니고, 남자분들은 서로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여자분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연세가 또 나이 있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분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언니 동생 하면서 막 간식도 챙겨오고, 뭐 먹을 것도 싸우고, 뭐 커피도 나눠 먹고 사 먹고, 나가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좋아요. 공부를 즐기면서 같이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자기들끼리 나와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자 해놓고 오후 시간 다 날리고, 야, 짐 싸가지고 가자. 그러면 남아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남아서 나 끝까지 공부하고 갈 거다, 난 독서실 비용도 아끼고 집에 가면은 또 뭐 집안일 그냥 못 두고 여러 가지 뭐 형편에 의해서 내가 공부할 여건이 안 만들어진다고 하면 학원에서 하고 가시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할 때는 내가 거기서 놀고 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시간 낭비를 하면서. 예, 그렇게 하실 바엔 차라리 집에 와서 조용히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집이나 어떤 다른 곳에서 공부하는 건데, 집에서 공부하면 방이나 뭐 주방의 식탁을 이용해서 뭐 주부님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식구들 밥도 챙겨야 되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빨래나 청소도 해야 되고, 할 게 산더미로 있다 보니까 학원 다니는 거는 인정을 해줬으나 공부는 부득이 집에서 해야 되는 경우에도 집중력 저하에 유의하시고요.
식구들 저녁 먹고 다들 각자 방으로 들어가. 나는 식탁에서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뭐 저녁 시간, 야심한 밤 또는 일찍이 식구들 자고 있는 조용한 새벽 등을 활용하시고 주말에는 하루 정도는 독서실이나 스카 또는 도서관을 이용하시거나 학원에 빈자리를 가서 공부를 하시는 거 방법으로 돌파를 하시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공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장에 가면 일머리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일을 하나 맡겨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빠르게 자기의 경험과 여러 가지 어떤 백그라운드와 베이스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서 빨리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을지 종잡지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두 개가 극렬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생활해 왔는지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를 잘 판단하고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전 것들보다도 사실 이 5번째 공부 경험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험에서 내가 1차 할 거야, 동차 할 거야, 2차 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거는 당연히 정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어떤지, 나는 누군지, 나는 이 공부에 얼마나 최적화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부 경험이 많은 분들, 속칭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요, 쉽게 붙어요. 왜 그러냐면 밑에 보시면 자신만의 공부 노하우가 이미 갖춰져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그냥 건강만 잘 유지하고 학원 커리 강의 따라서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냥 가서 공부 쭉 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공부 쭉 하고 가서 무난하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붙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렇게 되는 방법은 뭐냐? 이분들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면은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순간 공부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즐기지를 못해요.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러면은 다른 돌파구를 찾습니다. 하기 싫어하고 안 해가지고 쌓이거나, 아니면은 노는 쪽으로 빠져가지고 또 안 하게 되는, 결국에는 공부를 안 하는 쪽으로 자꾸 반대편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여러 번의 테스트 통과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접목시켜서 패스를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자, 가운데 무경험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안 해봤다 라고 하는 분들이 학원에 무지하게 많으셨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학창시절에 공부가 제일 싫었고, 뭐 대학도 그냥 공부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간 거고, 수능 때 졸았고 다 찍었고, 이런 분들 무지하게 많았어요. 네,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아요. 난 공부 안 했어. 나 공부할 줄 몰라. 이 시험 나 어떡하지? 그렇게 이미 못한다는 마인드가 이미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가 수업이 시작되는 순간 바로 발현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학원이나 강의에서 알려주는 대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꼭 합격한다는 마인드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미련 때문에 가져가는데, 이거는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몇 분의, 제가 몇 분을 지켜본 경험담인데, 중간에 수도 없이 무너져요. 네,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중간에 이제 모의고사를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기초반, 기본반 4개월을 하고, 심화반 시작되고, 그 첫 달, 3월부터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칩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진도에 맞게끔 시험 문제를 내는데, 시험을 쳐가지고 내 점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요. 그때 이제 난 이걸 내가 잘해가지고 욕심을 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꼭 합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나 역시나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잘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원의 교수님들이 다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당연한 거다. 모르고 아직 문제 풀이는 방식도 모르기 때문에 따라오다 보면 계속 점수가 올라서 결국 합격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벌써 풀이 죽어버서 늘 이래왔듯이 내가 봐봐 또 이렇잖아. 이렇게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학원 나와도 이해를 못하고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남들은 다 알아듣고 모의고사 점수 몇 점이야, 너 몇 점이야, 막 이렇게 4월, 5월, 6월, 7월 치면서 이제 서로 물어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야 너는 잘 나온 난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어느 순간 학원에 안 나오고 사라지고 막 혼자 막 학원을 끄는 것도 막 돈 아깝잖아요. 근데 듣지도 않고 혼자 막 강의실 가가지고 그냥 독서실 같은데 혼자 동네에 그냥 짱 박혀가지고 혼자 온라인 강의만 죽자살자 듣고 혼자 막 해결하려고 해요. 결국에 실패하고 재수했는데 또 실패하고 뭐 지금도 안 돼가지고 그냥 보존하시는 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고, 또 어떤 분은 학원을 왔는데 몰랐는데 작년에도 시험을 쳤다, 재작년에도 시험을 쳤다. 그래서 기겁했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거꾸로 막 물어보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 다음 해에 1차가 되고, 그 다음 해에는 2차 또 안 되고, 그 다음 해에 또 공부를 이번에 했는데 이번에 35회 쳤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도 있었고요. 해서 알아요. 나는 공부를 잘 못했어. 나는 잘 안.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지배적인 그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반드시 검증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만의 길을 자꾸 찾아서 회피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고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 친함은 괜찮습니다. 밥 먹고 놀고 떠들라는 게 아니라 공부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공부 방법을 배워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굉장히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두 분이 물어보셨어요. 한 분은 2차를 치러 오셨어요. 저는 동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2차를 공부하시면서 친해졌는데, 저보다 연배가 많으셨는데 공법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래서 저는 저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저만의 그냥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제 공법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알려드렸고, 그분 저보다 점수 더 높게 나왔어요. 그분은 네 과목만 했으면 되니까, 저는 다양하게 두 과목을 더 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은, 그래서 고맙다고 저한테 막 전화로 30분을 넘게 고맙다고 저 덕분에 합격했다고 막 그러셨던 분도 있으셨고요. 그 후에 만나가지고 커피도 한잔 했다는 것도, 코엑스에서 만나서 그때도 그냥 계속 고맙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니면은 합격 못했을 거라고 하셨고, 그런 분 한 분 있으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딱 그분이었어요. 딱 이런 공부 무경험자. 저는 예술 쪽으로만 했고, 실제 학원의 원장을 뭐 공동으로 하고 있었고,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다,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지 방법을 나한테 알려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붙잡고 1시간을 알려줬어요. 이 과목은 이렇게 하고 저 과목은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큰 시행착오가 없이 공부를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다. 네. 스타벅스 커피 한잔 얻어 먹으면서 감사했죠. 그래서 그분이 동영 모의고사 칠 때도 여러 차례 쳤는데 공시법이 과락이 나올 정도로 막 그랬는데, 정말 제가 알려준 방법과 또 딴 친구가 알려준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결국에 동차를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놀랬어요. 합격해가지고 합격자 그 모임이 있거든요.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어? 저 합격했어요. 그래서 야,
그럼 너무 고맙다고 그날 저녁에 회식을 하는데 정말 저랑 알려준 사람이랑 그 두 사람한테 절을 수십 번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고맙다고. 정말 평생 못 잊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아마 제 영상을 듣고 있는 뭐 재수생뿐만 아니라 삼수, 사수, 장수생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본인의 한계를 자꾸 깎아내리지 마시고요. 내가 좀 더 낫고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조금만 더 하고 내가 마음을 좀 넓게 포용력을 좀 더 가지고 오픈된 마인드로 보면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을 따라가자 하고 동차 합격자를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애매한 분. 이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공부를 학창시절에 안 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을 몰라요. 이런 분들은 본인도 본인을 스스로 모르는데 코칭을 해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분이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인지 아예 무경험인지 그러면은 극과 극으로 왼쪽 부르면 차라리 알려드리기가 쉬운데 이분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의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경험이 많은 자인지 무경험자인지 어느 쪽인지 그 둘 중에 중간인지 빨리 파악을 하시고 남들한테 휩쓸리지 마시고 자신만의 특성에 맞춰서 페이스를 빨리 만들어서 학업에 열중하는 걸로 따라 붙으셔서 하셔야 되고 이 옆에 두 분들보다도 아직 내가 내 성향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총평입니다.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35회는 제가 시험 치기 한 석 달쯤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본격적으로 한 2달 반짝 알려드렸겠지만 이번 36회는 아예 시작 시점부터 여러분들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합격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환영하고 너무너무 좋고 보람되고 뿌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미련을 가지고 아쉬워하시면서 속상하고 말 못한 아쉬움을 진하게 들고 계시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회는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하고 특히 그런 분들을 더 케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을 똑같이 합격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자, 보십시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월요일 11월 4일부터 학원 기초 강의가 시작을 했을 겁니다. 학원으로 등록하실 분들은요, 빨리 알아보셔서 여러 학원 비교해 보시고 학원으로 당장 달려가시고요. 그 다음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빨리 온라인 강의 확인하시고 가급적 평생 환급반으로 끊으신 다음에 강의가 월, 화, 수, 지금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월, 화, 수 3일 치면 금방 들으시거든요. 이번 주말에 바로 들으시면 돼요. 나눠서 주말까지 안 가도 주말까지 가셔야겠네요. 네, 이미 3일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다 커버 되십니다. 충분히. 그리고 충분히 여유 있게 따라가실 수 있어요. 자, 35회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충분히 쉬신 거예요. 자, 10월 26일 시험이 끝나고 지금 한 주, 벌써 2주를 넘게 쉬신 거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기간은 미니멈입니다. 최소 2기간 이상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이미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충분히 쉬셨습니다. 이제 쉴 만큼 쉬셨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월화수목금토 이를테면 공부 다 하시고 일요일 하루 쉬시고 다시 월화수목금토 하고 일요일 하루 쉬시는 이 패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36회 합격의 영광은 여러분들의 것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바로 공부를 시작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비법 아닌 가장 큰 비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